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업상속공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보시면 대체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수용을 당하면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그걸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데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분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기존 지분 18%와 가업 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 주식 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 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으니까요. 네. 5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눠 산정한다.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발월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면 되고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 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네, 여기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 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한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네.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 중 합병을 당한 기업이죠. 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 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 의무기간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이후 네. 가업법인의 사업 부분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후관리 질문과 답변을 보셨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와 가산세를 재차 부과합니다. 이에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사후요건에 관련된 검토표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네. 자, 요 표에 의하면 일단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그 다음에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 여부,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6번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이 요건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추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매년 체크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년 동안 체크를 해야 됩니다. 2월 과세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요 부분이 이제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떤 분은 이거를 가업상속공제의 독소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독소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요건이 없으면 이 부동산이 많은 법인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의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런 역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린 대신에 이 부동산 2월 과세를 적용해서 부동산의 차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차익에 대한 거는 원천적으로 과세한다. 예,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이게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네. 이건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언젠가 상속인이 다시 양도하겠죠. 그렇죠. 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2월 과세를 도입하였다. 이 점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 밑에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이에요. 상속 개시일 현재 이게 시가가 100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요게 양도 차익이 90억이죠. 네. 2월에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상속인이 여기서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어요. 한참 후에 상속인이 처분을 한다. 그때 120억 원이에요. 네. 그럼 요때는 취득가액이 요 100원하고 120억 차이인 20억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럼 요때 처분하게 되면 토탈 양도 차익은 요 20억만 보는 게 아니고 요 90억에다가 20억을 더한 110억이 양도 차익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가업상속 공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한다. 양도세는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후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상속세를 추징한다는 거는 본세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 상당액 추징한다. 여기 보시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적용받는 가업상속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추징한다. 왜냐면 이 양도세를 이미 냈으니까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징역 과세특례를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제 조건을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자산이 600억이라는 가정하에 절세 효과를 비교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이만큼 내고요.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한도니까 없죠. 네. 292억 원의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286억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10억까지는 공제해주고 600억까지 10억 초과된 70억까지가 10%고 네. 과세가액 600억이니까 이제 590억까지가 2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여기 60억 초과분 20%로 돼 있죠. 그럼 산출세액은 112억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한 174억 정도의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징여특례를 이제 얼마큼 세금이 유리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사후관리 요건도 굉장히 완화가 돼서 네. 제가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제일 유리한 업종은요. 네. 일단 부동산이 없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 네. 자, 이런 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아요. 5년만 지나면 부동산 이월과세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고용 요건만 어느 정도 지키면은 5년 지나면 모든 가업 자산이 다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거니까. 단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이러니하게 가업 무관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충분히 가업 무관 자산을 가업 유관 자산으로 변경을 한 후에 가업 상속 공제를 실시하게 되면 아주 효능감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업 주식인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이게 이월과세로 인한 과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상속세를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상속인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업상속 공제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상속인은 본인이 가업자산을 나중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처분에는 이제 본인이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과표를 줄이거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월과세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사전에 증여하는 사전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효용 가치가 높은지, 그래서 사전 증여세 과세 특례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가업상속 공제를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사전 증여세 과세로 1차적으로 다 끝을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사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가업상속 공제로 직진하는 게 유리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한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은 양도세 이월과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업승 개방안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다음 방송에는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